반갑습니다. 이제 두 번 남았습니다. 어저께는 모처럼 치료했는데 한 방에 치료가 딱 됐습니다.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어저께는 아침에 변이 안 나와가지고 여기서 오사카 성까지는 한 10분 정도 걸어서 걸립니다. 그래서 어저께는 오후에 진료가 있어서 오전에는 오사카 성에 가서 운동도 하고 구경도 하고 또 10시에서 11시까지 점심을 안 먹는 대신에 바나나를 먹습니다. 거기서 뭐 놀러 온 셈치고 도시락 까먹는 셈치고 바나나 하나 먹고 그렇게 와서 또 집에 와서 또 막 가스 빼려고 그래 고생을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이제 가스를 빼가지고 갔는데 한 번만에 이렇게 치료가 됐는데 어저께 치료하고 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고생하면서 이렇게 하신 분 있냐고 그랬더만은 뭐 그렇게 고생하는 분도 있고 안 하는 분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런 예를 들어 주더라고요. 췌장암인데 한 분은 너무 여기가 이렇게 여기가 압박이 돼가지고 요 부분 압박되는 부분을 오려냈답니다. 이렇게 딱 되는 부분 밑에 이렇게 되는 스펀지 부분을 오려내고 여기 압박 안 되도록 하고 그분은 그래도 앞으로 엎드리는 거는 되는데 또 뒤로 누워서 하는 거는 또 안 된답니다. 그래가지고 누워서 하는 거는 결국은 누워서 하는 건 안 하고 엎드려서 치료를 다 했답니다. 그래서 엎드려 치료 어떻게 다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300m도 도니까 또 밑에서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렇게 쏘아서 누운 자세가 안 되니까 췌장암은 특히 이렇게 암이 있다 보면은 엎드린다든지 이렇게 눕는다든지 하면 암이 장부 기능을 눌러서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가 있대요. 그래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그분도 그렇게 어렵게 치료했다면서 저 같은 경우는 월요일 날인가 막 그렇게 한바탕 비상벨 눌리고 막 그랬지만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좀 더 순하게 나살 좋아주니까는 좀 덜 깝깝하고 또 그리고 나름대로의 또 이게 또 진통제도 먹고 이렇게 하니까는 굉장히 치료하기가 좀 수월했습니다. 어저께는 좀 치료 시간이 긴데도 불구하고 제가 잘 버텨가지고 치료가 한 방에 끝났습니다. 오늘도 또 치료가 한 방에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요거 촬영하고 또 운동하러 갈 겁니다. 운동을 또 열심히 또 해서 가스가 몸에 없어야 또 치료가 잘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저녁 9시까지 식사를 끝내고 나서 가스 제거제 약 하나 먹고 또 변이 잘 나오고 하는 또 물약을 또 먹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나면은 바로 변이 나와야 되겠는데 안 나오면 하루 종일 스트레스입니다. 변이 안 나오면은. 그리고 가스는 계속 빼내야 되고요. 운동해서. 오늘도 운동해서 한 방에 치료를 할 수 있는 게 목표고. 그리고 또 안 아픈 케이스도 있답니다. 췌장암 하시는데 이분은 강원도 분인데 지금 저보다 이렇게 먼저 왔는데 지금 치료는 저보다 한 일주일 뒤 타임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췌장암의 세 번째 같으면 그분은 이제 네 번째쯤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의 형님도 췌장암에 걸렸었는데 이분의 형님은 췌장 선고받고 사기 받고 6개월 사시다가 돌아가셨는데 너무 고통스럽게 돌아가셨답니다. 근데 이분도 이제 그럴 줄 알고 췌장암이라 해가지고 나름대로에 막 열심히 이제 항암하고 했는데 이분은 또 특이한 게 뭔가 하면은 췌장암 발견됐을 당시에 간에 전이 된 상태에서 사기 판정을 받아가지고 항암을 했는데 항암하는 과정에 싹 관해가 됐답니다. 암이 싹 없어졌답니다. 항암약에. 그래서 와 신기하다 어떻게 항암약 한 방에 쭉 관해되노 이래가지고 관해가 돼가지고 암이 싹 없어져가지고 뭐 국내 유명한 뭐 아이텐인가 뭐 이런 데도 나와가지고 항암약에 암이 없어졌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항암도 안 하고 한 7개월 정도 이렇게 뭐 항암도 안 하고 지냈답니다. 그래서 뭐 암이 없어졌으니까는 또 나름대로 또 이렇게 생활을 했겠지요. 근데 이분이 7개월 후에 몸이 상해서 또 병원에 가서 이렇게 찍어보니까 다행히 뭐 간에 있는 거는 아니고 나타나지 않았고 췌장만 전에 한 군데 같으면 이제 췌장이 하나 앞에 중간에 뒤에 세 군데나 이렇게 나타났더랍니다. 암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안 되겠다 해가지고 막 중립자 치료를 해가지고 알아보니까 이제 뭐 수소문 해가지고 오사카까지 오게 되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데는 아예 사기를 진단을 받았으면 이게 받아주지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왔는데 이분은 처음부터 이게 뭡니까 보고 만들 때부터 와서 주무시답니다. 와 어떻게 그 사람이 잠이 오노? 내 같은 경우는 막 쪼이고 아프고 해가지고 뭐 잠은커녕 막 완전 미치겠던데 깝깝해서. 근데 이분은 처음부터 보고 만들 때 호구 이게 만들 때부터 드릉 숨 쉬락하면 잡니다. 자서 깨운답니다. 일나라고. 그래 이분은 그 이렇게 주로 오전에 치료를 한다는데 전혀 가스도 발생하지 않고 또 아프지도 않고 또 치료해도 뭐 잠을 자서도 그렇지. 그러면은 이제 이게 잠을 이게 호흡을 해야 되는데 호흡을 리듬을 탁 끊어진답니다. 그러면은 안 되니까 방송에서 막 호흡하라고 잠 깨라고 이런답니다. 그러면은 또 이 사람이 벌떡 깨가지고 또 호흡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분은 자나 안 자나 그것만 딱 지켜봐야 된다네요. 그 호흡이 이렇게 쭉 치료를 하는데 호흡이 이렇게 그대로 쭉 내려와서 탁 쏘아야 되는데, 그리고 이분은 또 치료 받치고 나면은 막 그래 드신답니다. 막 입이 땡기가지고 누룽지고 뭐고 막 배고파서 허겁지겁 난리랍니다. 근데 연세 70 되신 분인데 그렇게 잘 드시고, 와 놀랬어요. 아프지도 안 하고 무슨 그래 참 복받은 분 그런 분도 다 계시구나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증자 치료에 특히 췌장암이 좀 아프고 뭐 다른 암들은 좀 안 아픈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암 치료할 적에 아픈 사람들은 뭐 이거 치료받아도 계속 아프고 또 안 아픈 사람은 안 아프다고 이렇게 말씀하네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이 중증자 치료할 적에 막 하고 나면 막 치료 부위가 막 화끈화끈하고 막 칼로 베는 것 같고 돌이 내는 것 같고 막 그렇게 아프지만은 점점 이제 치료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요 근래는 또 치료할 적에 제가 이렇게 독하게 그 뭡니까 마약 진통제를 먹어서 그런지 치료하고 나도 진통제 성분이 거의 한 12경 가서 그런지 몰라도 마약 성분인지 뭐 진통제 성분인지 어쩐지는 몰라도 좌우지간에 치료하고 와도 뭐 아프다 하는 거는 별로 못 느끼고 새벽녘에 자고 올라도 새벽녘에 또 진통이 옵니다. 그러면 그냥 마약 진통제 말고 일반 진통제 100mg짜리가 뭐 하나를 먹습니다. 그리고 치료할 적에 마약 진통제 하나를 먹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 췌장암이 제가 물어봤어요. 어떤 췌장암 그러면 국내에서 오시는 분들은 거의 다 췌장암으로 오시겠네요. 이랬더니만 췌장암으로 많이 오시는데 진료를 못 받고 많이 돌아가신답니다. 왜 그분들이 그럼 진료를 못 받고 돌아가십니까? 이랬더니만은 삼긴대에 접수를 이렇게 하러 온답니다. 하러 오는데도 췌장암이 이렇게 원 바람 지점이 있으면은 그게 어떻게 물고 있느냐, 이게 침륜했는지, 위장에 침륜했는지, 어디 침륜했는지 따라서 치료 못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다. 이렇게만은 거의 한 4-5명 오면 1명 정도만 치료하고 나머지는 다 치료가 불가능해서 돌아간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QST 병원에 처음에 치료가 가능하다 해서 갔는데 우리나라 CT 다 보내고 다 보냈어요. 그리고 이게 진료 의뢰를 한번 하면은 보통 한 200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확실한 금액은 저는 모릅니다만 그래 드는데 그 진료 의뢰를 하면 뭘 보내줘야 되는가 하면 국내에서 그동안에 찍은 CT라든지 뭐 처방이라든지 뭐 이런 보내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서류를 쭉 보내주면은 메일로 보내주면은 그걸 가지고 그 병원으로 가서 이제 이렇게 접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접수를 하면 그 병원에서 된다 그러면은 갑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QST 병원에 가가지고 된다 해서 갔는데 가서 MRI 찍고 복부 CT 찍고 페트 CT 찍고 혈액 검사하고 하는데 일주일 걸려요. 그게. 그럼 검사비가 일본 엔으로 보면 저번에 페트 CT인가 찍는데 제가 결제했는데 300만 엔. 그리고 또 뭐 하는데 또 200만 엔 제가 기억으로 한 500만 엔을 제가 이렇게 결제를 한 걸로 그렇게 기억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접수를 하고 까지 진단하는 데까지 그러니까 한 7, 8천만 원, 체류도 해야 되니까 한 1천만 원 정도 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체류까지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저는 그러고 이제 이게 진단을 하고 나서 PST 병원에서 어렵다, 치료가 어렵다. 왜 어렵냐 하는 게 이게 12장을 물고 있다. 침륜까지는 안 되는데 이렇게 물고 있어서 치료가 어렵답니다. 그래서 국내 돌아왔어요. 그래서 항암을 해가지고 또 빨리 잘 해가지고 그걸 없애야 되겠다 해서 항암을 열심히 했는데 이제는 항암 약이 안 들어가지고 이게는 줄어들기는커녕 계속 항암약을 바꾸고 했는데도 이제 내성이 생겨가지고 안 듣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더 이상 듣는 약이 없습니다. 다른 방안을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방사선 치료를 하시든지 온열 치료를 하시든지 해서 치료를 하는 방법밖에 없다. 약이 없어도. 그래서 이게 방사선 치료, 온열 치료 해가지고는 살 확률이 없잖아요. 사실은 그거 가지고는 생명이나 좀 연장할까, 해봤자 생명 연장한다 해봤자 한 3년 이렇게 할까. 그래서 제가 일본에 있는 모든 병원에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한 병마다 한 200 정도 들겠지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유튜브에 보니까는 침륜된 거는 이게 다른 12장이라든지 다른 쪽으로 이렇게 그래서 한 거는 치료가 어렵다고 제가 유튜브를 봤어요. 그래서 했는데 다행히 오사카 병원에서 가능하다 해가지고 또 왔고 또 진단해서 또 오사카 병원에서 이런 거는 자기들이 치료한 경험이 있으니까 치료를 할 수 있다 해서 지금 치료받고 있는데 제가 봐서는 굉장히 이렇게 꼼꼼하게 치료를 잘 해줍니다. 다 이렇게 엎드려가 있으면은 제가 보통 20분에 30분 치료하거든요. 이게 있는데 보통 뭘 하는가 가스 차는지 보고 그 다음에 부위별로 이렇게 시뮬레이션 하고 거기서 그날 매일매일 하고 그 다음에 문이 탁 닫히고 나면은 기계 돌아가고 나서 이렇게 쏩니다. 중립자를 쏘는데 어제 같은 경우도 중립자를 쏘는데 기계는 돌아가는데 방아 찌는 소리가 쿵덕쿵덕 나야 되는데 안 납니다. 5분이 지났는데도 이거는 오늘은 약하게 쏘아서 이게 방아 찌는 소리가 안 나나. 그래서 이제 거의 요 정도면 끝날 시간인데 하는데 그때 이제 쿵덕 끊는 겁니다. 끝날 시간이 무슨 쿵덕거리노? 이래서 또 호흡을 또 열심히 했어요. 들으시고 뱉고 열심히 했는데 한 5분 정도를 계속 치료를 하는 겁니다. 어저께는 이게 마약 진통제를 먹어서 그런지 몰라도 아픈 거는 별로 못 느끼는데 너무 길다 치료가. 그래서 속으로는 또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진짜 이분들은 치료를 갖다가 대충 해주는 게 없네. 너무 꼼꼼하게 진짜 잘해주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때까지 치료를 하면서 느낀 점이 뭔가 하면 너무 꼼꼼하게 다른 분들은 이렇게 치료실 들어가 보면은 한 3분, 1분, 2분 만에 다 나옵니다. 근데 저는 희한하게 치료 기간이 길어요. 보통 5분이라고 하는 건 체하고 보통 5분에서 10분 정도 이렇게 쿵닥거리는 소리를 합니다. 그만큼 섬세하게 깊게 얇게 이렇게 하겠지요. 이게 중증 치료를 갖다가. 그래서 체장암이 어렵다 하지만은 그런가. 그리고 또 가장 또 중요한 게 저한테 묻고 싶은 그런 거 아닙니까? 췌장암 치료하는데 얼마 정도 돈이 드는가? 제가 대충 이렇게 알아보니까 얼마 정도 드는가 하면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의료비 한 200만 원 정도, 검사비 300에서 500만 원 정도, 또 그리고 진료비 우리나라는 5,500만 원 하는데 이는 5천만 엔입니다. 그럼 5천만 엔을 구로 한 사람 오고 사시고 4,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가이드비가 1,000만 엔입니다. 그러면 900만 원. 그리고 숙소비, 또 여비, 비행기 항공료, 그리고 여기 와서 또 반찬 같은 사 먹고 놀러 다니고 하는 비용이 한 1,000만 원 정도 들고 그러면 한 8천만 원 정도 예상하면 안 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더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의료비가 많아가지고 다른 병원마다 이렇게
저는 한 1억 정도를 생각하고 이렇게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뭐 여유 있게 잘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췌장암 환우분들 꼭 이렇게 치료를 받으셔가지고 좋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